정약용 선생이 지어놓은 고전 수필이야, 수필. 글의 종류가 수필이야, 수필. 우리가 수필이 뭔지 알지? 야, 기본적으로 수필이 뭔지를 잠깐, 이 글의 종류가 수필이니까, 수필은 보통 우리가 개성적이라고 얘기하지, 개성적. 그 사람마다 뭐 내용, 소재, 주제가 다양해. 글의 재료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걸 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개성적이고, 체험적이다. 체험적이, 경험적이야. 그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있긴 해. 이제 수필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신변잡기적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소재도 되고 주제도 되고 신변잡기적. 그 다음에 무형식이 형식이야. 무형식의 형식.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수필의 특징이야. 무형식이라는 게 형식. 그 다음에 누구나 수필가가 됐다. 가능하다.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아무나. 자, 이 글도 글의 종류가 수필이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봤을 때 아시는 건 뭐냐면 이게 한문 수필이라.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 양반이니까 한문을 많이 썼어.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수호제 기잖아, 이 기. 요게 글의 종류였었어. 뭐에 대해서 막 적어 놓는 걸 기라고 하는 거거든. 옛날에는 기가 있었는데 글의 종류.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일단 글의 종류가 수필이니까 수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게 뭐냐면 딱 보면서 느꼈을 거야. 뭘 느꼈냐면 수호제기.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수호. 수호는 이게 나오자거든. 나를 지킨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집 혹은 방에다가 이름을 붙였어. 여기 지금 뭐 제라고 하는 게 작은 서재 같은 그런 곳이야. 그러면 이름이 수호제라는 서재에 대해서 내가 적어 놓겠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나를 지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나를 지킨다? 좀 약간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어. 나를 지키다니, 나를 누가 훔쳐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실제로 정약용 선생도 여기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나를 지킨다. 전체적으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자, 본문 한번 볼래? 자, 시작할게. 수호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 이름, 집 이름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큰형님이 거처하는 서재의 이름이 수호제란 말이야.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 큰형님.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대. 의아하게. 이상하다. 왜 이상할까? 그러면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상한 거지. 나를 지키다니. 그렇게 여기면서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의아하게 여긴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지요. 나를 지킨다라는 수호제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야, 나를 지키다니. 나는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훔쳐가는 게 아닌데 나와 단단히 묶여있는 게 난데 뭘 왜 지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지도 않지요. 나는 늘 여기 머무는 거니까. 참 이상한 서재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여기에 정약용 선생이 제일 수호제라는 서재 이름을 듣고 생각했던 건 의아함이야. 의아함.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굳이 저런 이름을? 뭐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된다. 기. 다른 뜻은 없어. 시작한다는 뜻이야. 도입부. 그 다음에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장기로 귀양 왔대. 자, 장기로 귀양 온 이후. 귀양을 언제 왔냐면 1801년에 왔어. 1801년. 너희가 알다시피 정약용 형제들은
전부 다 그 귀함을 갖죠. 그 뭐지? 그것 때문에 종교 때문에 천주교.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 자, 이러한 의문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나를 단단히 있는데 어디로 가지도 않는데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뭘까? 나를 지키는 이유는 까닭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됐어. 그러다가 옳거니 깨달을 수 있었대. 처음엔 의아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을 수 있었대. 나를 지킨다는 게 뭔지. 그래서 뭐 유력하면서 벌떡 일어났네. 나는 벌떡 일어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요게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네. 나를 지켜야 하는 게 오직 나뿐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 내 밭. 자, 그럼 봐봐. 여긴 나가 있고요. 나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밭. 물건이지, 그지? 내 밭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 땅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야. 내 밭을 지고 갈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요. 이런 걸 서리적 표현이라고 그러지. 서리적.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 밭은 누가 지고 등에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정답은 없다야. 없다. 없다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 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내 밭. 두 번째 내 집. 이건 두 번째.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역시 없다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동산의 꽃과 나무, 과실나무들. 얘는 지키지 않아도 돼. 사실은 과일 훔쳐가긴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걸 자체를 누가 통째로 가져가겠는가?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나무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이걸 뽑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책이야. 내 책도, 물론 책을 훔쳐갈 수 있어. 근데 책 속에 담긴 사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옛날이니까 공자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을 읽었어. 책은 훔쳐가지만 그 공자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네 번째가 바로 책이란 말이야. 성현의 경전에 세상에 퍼져 있어.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사람은 없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 나의 옷과 내 옷과 양식 훔쳐가서 내가 궁색하게 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옷과 양식은 내 옷을 우리가 내가 입는 옷을 완전히 이 세상에 없앨 수는 없다. 내가 먹는 양식들 이 세상에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실은 옷이 되는 거고요. 됐지? 그다음 모든 곡식은 다 내 양식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비록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 일부란 얘기 조금 훔쳐갈 수 있겠지. 근데 천하의 모든 옷과 모든 곡식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전부 다 1부터 5까지는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요거의 반대는 나란 말이야. 나는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있잖아.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할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훔쳐갈 수도 없어. 그 다음에 훔친다고 해도 이 세상에 모두 없앨 수 없는 거야. 있어. 훔쳐가봐야 일부 하나 둘이야.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자, 첫 번째 성품이 있잖아.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출입,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시도 때도 없어. 성품이 달아난다는 게 뭐야? 어떤 사람이 되게 양심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양심을 팔아버렸어. 이 달아나는 거야. 아주 근면한 사람인데, 검소한 사람인데 갑자기 로또 복권을 갔더니 흥청망청 써대. 이게 성품이 달아난 거야. 이렇게 성품이 잘 달아나고 출입이 무상하니까 지켜야 되겠지. 첫 번째 이유,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냥 평소에는 그 성격, 그 성품, 나 유일한 나이잖아. 유독 나라고 했으니까 나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아무데나 다 가버린단 말이야. 여기서는 달아난다, 변한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건 얘기는 변한다 그런 얘기야. 나의 성품, 나의 본질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쉽게 달라지고 쉽게 변하니까 지켜야 되겠지. 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 첫 번째,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버리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버리고, 질탕한 음악소리 떠나가버리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봐도 떠나간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경우에는 쉽게 변하고 어디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위에 말하고 일치하는 거지. 계속 자신의 본질을 지킬 수 없음을 얘기한 거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자, 밑줄 한번 쳐볼까?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변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한 번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못 떠나가게, 변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내가 가장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지켜야지요.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지만 지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 그게 바로 나니까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 그러니까 나만 한 게 없으니까 지켜야 돼.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지켜야죠. 이것도 역시 서리법이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지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리법은 우리한테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그래서 꼭꼭 지켜야 돼.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 앞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부가 기였지. 그러면 여기가 승이 되겠지, 승.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부터가 기승전결의 전이 되는 거야. 이 기승전결은 그냥 1, 2, 3, 4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자.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자, 맨 뒤에 게 본질적 자아야. 나를, 본질적 자아를 허투루 다루었대. 얘네 둘은 본질적 자아라고. 본질적 자아. 그러니까 정말 나다운 거야. 아까 얘기했던 양심, 강직함, 뭐 순결,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게 본질인데, 얘가 지금 그 본질적 자아를 허투루 간수했어. 이 나는 누구냐면 현실적 자아야. 현실적 자아가 나다운 본질적 자아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얘는 본질의 자아다.
지켜야 되는 자아야. 본질적 자아. 그러면 얘는 누군데? 지금 현재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나를 현실적 자아를 현상적 자아라고도 불러. 내가 본질적 자아를 허투루 다뤘기 때문에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지금 반성하고 있니? 네, 반성하고 있어 지금. 제대로 본질의 자아를 간수하지 못했다는 걸 반성 혹은 다른 말로 성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자 본질의 자아를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 첫 번째 뭔데? 그랬더니 어릴 적 과거시험 좋게 여겨 공부에 빠져 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종의 벼슬아치가 됐어. 사모관대 장업자 한 사람이 쓰는 모자 이렇게 있지? 꽃 어서와 이렇게 늘어진 거 그거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이 백주 한낮에 큰 길을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게 10여 년을 보냈대. 이거 뭐 한 거야? 벼슬아치가 돼가지고 관리로서 혹은 그 신하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건 좋아. 그런데 원래 자신의 본질하고는 멀어진 일에 10년 이상을 거기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백주대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10년을 보낸 건 나를 잃어버린 거지. 나를 잃어버린 게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과거급제에서 공부에 빠졌다가 미친 듯이 관리의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 상황이 바뀐 건 뭐냐면 아까 1801년 그 천주교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됐단 말이야. 장기로. 자,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러면 문경세제부터 해가지고 멈추게 되었다. 곧 여기가 바로 귀양지가 되겠지, 그지? 앞에서 말한 대로 장기라는 곳이야. 장기, 이름이 장기다. 자,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귀양에 와서 멈춰버린 거야. 오히려 귀양 때문에 있잖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멈추게 되었다. 이 멈추게 되었다가 바로 나를 잃어버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오히려 귀양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시간이 되어버렸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봐봐.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고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됐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현실적 자아하고 본질적 자아가 함께 이곳에 왔다는 뜻이 되겠네. 그지? 나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나에게 말했대. 뭐라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느냐?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은 손해에 있는데 손해. 금천이 금천. 원래 지명이 금천이야.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반성의 질문, 성찰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 자,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하지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얼굴색을 보니까 마치 엉맹이. 자, 엉맹이 아까 10년 동안 백주대로를 미친 듯이 달렸던 관리로서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지. 이 벼슬길을 말하는 거야. 벼슬길은 사실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지. 입신양명. 자, 자기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걸 말하는 거야. 출세에 미쳐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얽매인 게 있어. 그게 바로 벼슬길을 탐하는 거지. 돌아가려 해도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고, 이 나가 바로 본질적인 나를 말하는 거야.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그 자산어보 지은 정약전을 말하는 거지.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나를 붙잡아 머무르게 됐어. 여기서 역시 둘째님도 성찰과 반성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정신없이 살 땐 몰랐는데 귀함을 얻고 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니까 성찰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게 됐다는 얘기야. 자, 마무리할게. 벌써 결이야. 유독 내 큰형님만이, 아까 큰형님 서재 이름이 수호제라고 그랬지.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자, 큰형님은 자신의 본질적 자 있잖아. 본질적 자. 이걸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큰형님만. 결국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지킨 거지. 수호제, 서재 이름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벼슬길에 휩쓸린 것도 아니고 다른 거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적 자, 자기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큰형님이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원래부터 본디부터 지키는 바 뭔데? 나를 지키는 거지. 나를 지킴.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 나를 지킨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태연?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태연. 나의 태연. 맞지, 그치? 이 나의 태연이 본질이란 말이야. 본질적 자. 큰형님은 수호에 걸맞게 자신을 지켰어.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가 있잖아. 이 큰형님한테 자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이 보통 자는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야. 어릴 때 부르는 이름. 그러면 호가 있잖아. 호. 본명이 있고 호. 이건 좀 나이 먹고 점잖게 부르는 게 호야. 이건 자는 친구끼리 막 부르는 이름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셔서 태연이라고 딱 지었단 말이야. 이 얘기는 태현이라는 게 클테자에다가 거물현자를 썼는데 심오한 깊은 이야. 그 다음에 현묘한 이치를 말하는 거다. 원래 이 태연이란 말 뜻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 현묘한 이치가 뭘까?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태연 자신을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서재 이름도 수호라고 하고 큰형님은 이렇게 수호, 자기를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나하고 둘째 형님하고는 다르게 됐죠.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맹자님 나왔어. 맹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책 속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명구 혹은 명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럼 맞았어. 인용. 자, 뭐라고 인용했냐면 당연히 나를 지키는 수호에 관한 거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큰일이다. 그게 맹자님이 글 속에서 말하신 부분이야. 알겠지?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요거는 정약용 선생이 이 맹자님의 인용한 명구절, 명언을 보고선 옳다구나, 진짜 맞는 말이다, 맹자님 얘기가 옳도다, 참되도다, 이렇게 리액션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드디어 마지막에 기간, 수호제 기이기 때문에, 기는 왜, 잠깐만, 기라는 건 무엇에 대한 기로,
무엇을 적다 그런 얘기거든. 수호제기라는 이 글을 지은 동기에 관해서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야.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뭐로 썼어? 수호제기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그래서 기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 수호제라는 글의 첫 번째 내용으로 삼겠다. 이 글을 쓴 동기에 관해서 마지막에 밝히면서 끝난 거예요. 동기. 자, 그러면 지금 봤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시험은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정리 필요해. 정리. 자, 첫 번째 내용 정리할게. 1번 과거 시험 보고 벼슬길에서 백주대로에 미친듯이 달려가는 거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이게 다 나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이고 깨달음이다. 나왔지? 이 세상에서 나랑 제일 밀접해. 떨어지지 않는 게 나야. 근데 못 알아지켜. 그러다가 너무 자주 변해. 달아나기 쉬워. 잃기 쉬워. 그리고 지켜야지.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열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열거. 서리. 계속 나왔지?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대꾸법이 쓰였다.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설득. 나왔었잖아, 아까. 뭐라고? 나는 금방 변해. 잃어버리기 쉬워.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켜야지.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설득적인 내용이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정. 단정이라는 게 뭐야?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지없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예시도 나왔지. 그지? 장기로 갔을 때도 나오고 둘째형님도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맹자님 얘기 인용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설득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킨다는 건 뭘까? 나를 지킨다. 요거를 내용상 보면 나의 본성을 지켜야 되겠지. 본성. 내 타고난 거. 나다운 거.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그거야. 너네들이 나다운 게 뭔지를 빨리 발견해. 그리고 나다운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를 지킨다는 건 또 뭘까? 그러면 외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나를 지킨다는 건 그 나가 바로 나의 본성을 의미한다. 본질. 나다운 거. 알겠지? 자, 수호제란 이름을 보고 의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 큰형님을 보면서 깨달았다. 세상 만물로 제시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천하만물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천하만물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저 뭉뚱그려서 얘기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천하만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밭 나왔죠. 집 나왔지. 그지? 나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책도 나왔고 옷과 양식도 나왔지. 얘네들 지킬 이유가 없어. 없앨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훔쳐가지 못해. 훔쳐간다고 해도 일부밖에 못 가져가. 아니면 옷과 집처럼 훔쳐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옷이라는 거 양식이라는 거 다 없앨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천하 만물과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나란 말이야. 나. 지켜야 된대. 왜? 성품이 있잖아. 원래 본질적 성품이 달아나기 쉬워. 달아나기 쉬우니까 조금 방심하면 달아나 버려. 한 번 떠나면 어때?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지키고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굳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자꾸 달아나. 한 번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바뀌기 전에 안 바뀌도록 변화 못하도록 하는 게 지키는 일이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정영윤 선생이 나를 잃어버린 예로 한번 볼까? 예시인데 뭐냐면 내가 나를 잃어버렸대. 언젠데 첫 번째 벼슬길. 미친 듯이 백주대로에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이렇게 해서 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잃어버렸구나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귀향을 가서 깨달은 거라고. 그러니까 귀향 가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귀향지에서 어떻게? 나를 찾았겠지요. 이게 귀향지에서 얻은 거야. 성찰과 반성으로 깨닫는 거야. 상황이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한 게 아까 벼슬길에 미친 듯이 나를 잃어버리다가 귀향을 가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유혹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본성을 지키는 거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나의 본성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래. 또 뭐 있을까? 그러면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주관도 지킨다면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다. 나다움을 지키는 거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킨다는 건 본성을 지키는 거고 나의 생각을 지키는 거고 나의 주관을 지키는 거다. 알겠지? 이 수호제기 내용이야.